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토센 이제이유 대표 강사 토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6학년도 일본 유학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종합과목 설명의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미 공부 시작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직 공부 시작 안 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던 간에 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수험 생활을 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기 때문에 꼭 시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목차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오늘 설명회에서는 제가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하게 될 거냐면은 자, 일단 첫 번째로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한번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과목 개요. 그래서 수험생이라면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 뭐 시험 시간이라든지 문제 개수 이런 것들을 한번 훑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수능과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수능도 202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부터 큰 변화가 생기게 됐죠. 자,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과목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종합과목도 벌써 실시된 지가 2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달라지는 기조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파악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종합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자, 제 커리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저의 추천 공부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당부의 말로 오리엔테이션 영상 마무리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해보자면요. 네, 저는 일본 유학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온라인 전문 유아교육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 공식 기출 분석과 일본 교육과정에 기반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합격까지 가장 정확한 길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제 학력 한번 소개해드리면은요, 저는 도쿄 소재의 기요기직구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자, 학부는 문학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학미술사학이라고 하는 세부 전공을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자, 문학부를 선택한 이유는 뭐,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은 이제 그 비밀이 점점 이제 밝혀지게 될 텐데, 뭐 간단하게 여기서는 이제 KO 출신이다, 소케이 출신이다라는 정도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책을 이제 여러 권 또 써냈습니다. 자, 종합과목 개념서 프리즘이라는 책을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심화서 딥러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 이건 서점에서 파는 책은 아니고요. 제 커리큘럼을 듣는 학생들만을 위해서 제작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6년부터 전용 사이트에서 인터넷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중요한 내용, 자, 종합과목 개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내용을 한번 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종합과목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자, 이제이유가 무슨 시험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왔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자, 종합과목이 처음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이제이유가 1년에 2번 있다라는 것은 종합과목 시험도 당연히 1년에 2번 진행이 됩니다. 변수가 없다면. 자, 그리고 나서 종합과목은 일본어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1시 반부터 그 다음에 2시 50분까지 총 80분 동안 보는 시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항 객관식이고요. 사지선다가 됩니다. 자, 수능 오지선다인데 종합과목은 사지선다가 됩니다. 총 38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전문항 일본어로 출제가 되고요. 자, 일부 용어들, 전문적인 용어들에 한해서는 영어가 병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점 방식이 다소 독특한데 자, 수능하고도 마찬가지로 상대평가이기는 하지만 자,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위에 배점이 이미 적혀져 있죠. 자, 그러나 종합과목은 득점 등화라는 방식을 채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높은 정답률에 관해서는 점수를 높이 매기고요. 자, 그 다음에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적을 집계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에 해당하는 배점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득점 등화 방식이 초래하는 하나의 뭐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종합 과목은 200점 만점입니다. 200점 만점이지만 상대평가이고 점수가 문제마다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198점이 항상 만점으로 뜨게 됩니다. 199점, 197점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거의 매년 198점이 만점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와 정답과 배점 공개도 다소 까다로운데 시험이 끝난 후에 모의고사나 수능과는 다르게 시험 직후에 답지와 기출, 그 다음에 배점이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채점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럼 기출을 언제 공개하느냐? 자, 내년도에 기출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득점 등합 방식이기는 하지만 배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채점은 거의 뇌피셜에 의존을 하게 될 텐데 점수는 유추하지 못하지만 이제 틀린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름아름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착목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밑에서 해볼 건데, 자, 수능 중에서도 자, 밑에 내려가 봐서 이제 통합사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이택 사회탐구 시절에는 이제 무슨 과목을 선택하고 무슨 과목을 선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자, 이제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학교에서 원치 않더라도 통합사회를 배우는 이제 그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사회탐구 중에서도 통합사회와 그 다음에 일본 유학 시험의 종합 과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한 가지 우리에게 다행인 점은 자, 예전에는 우리가 이택 사회탐구 시절에는 종합 과목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과목들이 꽤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국 학생들도 사회탐구의 거의 모든 과목을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2028 수능 통합사회와 종합 과목이 유사한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통합사회 실시는 안 했지만 곧 다가올 예정이고, 자,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통합사회는 25문항을 총 40분 동안 보게 되고요. 자, 종합과목은 38문항을 80분 동안 보는데, 이러면은 종합과목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통합과학도 필수로 응시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학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50분 80문항을 보는 거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약간 더 힘들겠죠. 자, 그래서 과거 이택 사회탐구는 40문항을 60분 동안 이제 2개 고르는 거니까 한 과목당 20문항 30분씩 두 번 보게 되는데 뭐 과거 이택 사회탐구든 그 다음에 수능 통합사회든 종합과목보다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종합과목이 더 적은 문항수와 시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낮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통되는 과목 한번 볼 건데, 자, 정치, 경제, 역사, 지리를 배운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윤리인데, 자, 한국 수능에서는 윤리의 비중이 꽤 큽니다. 그렇지만 종합 과목은 윤리의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정도인데, 자, 그래서 통합사회, 그 다음에 종과 과목 자체 구성은 동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갈리게 되는데, 자, 경제, 그 다음에 세계사, 그 다음에 세계 지리를 제외한 정치와 그 다음에 한국 지리 윤리는 내용이 안 겹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정치는 사실상 일본 정치고요. vs
한국 정치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다르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리 중에서 종합 과목은 일본 지리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한국은 한국 지리를 배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윤리, 생활과 윤리와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은 겹치는 내용이 0.1%도 채 안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방식도 약간 다른데, 통사는 융합적 사고를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종합 과목은 단편적 사고를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통사는 간학문적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과목들이 합쳐서 하나의 문제로 등장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건데, 또한 오지선다죠. 수능은 오지선다에다가 합답형 문제,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아니면은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합답형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종과는 단일 과목 내에서 단편적으로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문제는 정치에서만, 경제는 경제에서만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통사보다는 당연히 난이도 낮죠. 그 다음에 선지도 하나가 줄어든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단순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범위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통사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위가 종과만큼 넓다고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도 정확하게 통합사회 교과서를 펼쳐본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통사는 그래도 출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좁습니다. 그렇지만 종합 과목은 출제 범위가 무진장 넓기 때문에 이거 또 하나의 차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사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고력과 논리력을 주로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종과는 넓고 얕은 지식, 그래서 약간 시사상식 테스트하는 느낌에 좀 더 가깝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범위 넓지만 대신에 범위가 넓은데 문제까지 어려워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문제은행식으로 문제 자체는 심플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종합 과목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을 한번 알아보게 될 건데, 자, 종합 과목 굉장히 재미있지만 까다로운 과목이기도 합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를 알아야 그 시험을 우리가 완전 정복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종합 과목의 출제 범위부터 한번 볼게요. 일본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치르게 되는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출제 범위 내에서 종합 과목도 똑같이 문제를 냅니다. 근데 이제 일본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친구들은 통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선택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선택 과목이었던 애들을 4개를 합쳐놓았기 때문에 범위가 과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출제 범위 자체는 명목상으로는 일본 고등학생과 동일하지만 그 넓은 범위를 어렵게 내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실제 출제되는, 실제로 이제 빈출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들은 약 3할,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범위는 일단은 넓게 얘기를 해뒀는데, 사실상 출제되는 게 3할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전 범위 커버를 위해서 출제 주기가 길어지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출제 주기가 5년, 10년까지 길어지는 테마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꽤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직전 시험과 직후 시험에 소재 반복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굳이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낼 문제들이 아직 7할 정도가 더 남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은 종합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보면 아시겠지만은 찍어서 맞출 확률이 25%고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찍어서 맞출 확률이 50%입니다. 자, 그래서 성실히 공부하면은 쉬운 난이도이지만은 범위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놓치는 개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은 우리가 성실히 공부하면 가능하지만 만점 198점은 약간 까다롭다. 자, 그네를 운도 좀 따라줘야 하고 약간의 좀 랜덤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수능에서 1등급 맞느냐, 100점 맞느냐의 차이이다라고도 뭐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종합 과목의 특징이다.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문제 난이도 자체는 낮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 과목의 기조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건데, 이 기조가 크게 나누어서 총 2번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가 약 20년 동안 시험이 진행이 되어 왔고요. 앞으로도 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실제로도 한 해 한 해 문제 패턴이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시험, 내가 볼 시험의 기조를 스스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대 종합과목 기조 변화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자, 2000년대 종합과목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게 이제 정확하게 2002년부터인데, 이때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매우 쉬운 난이도여서 여러분들이 2000년대 기출 펴보시면은 정말 이때 유학을 가야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유학 수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를 어렵게 낼 이유도 없었겠죠. 자, 그래서 형태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심플 그 자체. 공부 안 해도 상식으로 들이밀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있었을 정도였죠. 자, 근데 이제 2010년대부터 난이도가 서서히 상승하고 출제 범위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일본 유학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선지가 복잡한 형태로 증가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소재를 출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냈던 소재 또 내고 이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2010년대에는 최대한 소재 중복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좀 보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2020년대, 자, 지금인데 난이도가 매 회차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출제 범위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본 유학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한번 꺾였다가 코로나 때 2020년대 초반쯤에 꺾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기점으로 2026년도는 일본 유학 수요가 대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하면은 중국으로부터 이제 유입된 유학생들이 아주 약간 주춤했어요. 아주 약간. 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수요는 매년 늘어나는데 대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의 수는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선지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요. 출제 범위로 선정은 해두었으나 그 출제하는 3할에 거의 들어간 적이 없었던 개념들, 미출제 개념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잣소가 안고 있는 고민이 될 텐데, 그래서 2020년대 지금 중반까지 왔죠. 이제 2030년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반쯤에 와서 제가 내리는 평가는 결코 쉽지 않다. 자, 그래서 2010년대에 일본 유학 간 선배들, 뭐 언니 오빠들한테 종합과목 어땠냐고 물어보면은 할만하다, 쉬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최근에 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마냥 쉽지 않다라는 대답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종합과목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 텐데, 자, 이거는 저의 커리어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자, 일단은 종합과목 같은 경우가 수능에 비해 정보가 압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과외 이런 데 의존을 하게 될 텐데, 자, 헤매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365일 종합과목 연구하는 이제 강사 토생. 제가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총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일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입학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종합과목 공부하다 보면은 약간 시사상식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시사상식만으로 덤벼들면은 절대 풀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탐구 공부를 열심히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종합과목은 출제가 일본어로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시간 단축과 그 다음에 빠른 이해를 위해서 무조건 한국어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종합과목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한국어로 지역하면은 뜻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따로 일본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종합 과목을 위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은 한 6개월쯤 지나고 나서는 종합 과목 기출을 펼쳐봤을 때 해석이 문제가 된다라고 느끼는 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합 과목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랬죠. 자, 그래서 쉽고 중요한 개념부터 빠르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려운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개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성적을 일단 확보하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공부 방법이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사실 저의 커리큘럼과 약간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수학 공부하고 기타 등등 공부할 게 많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병행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제 종합 과목 온리 이제 보는 대학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종합 과목 몇 년 동안 공부하는 게 가장 좋냐라고 하면은 자, 1년 정도 공부하면은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사회탐구, 과학탐구 대부분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보통 이제 고3 들어서서 예비 고3 때부터 겨울방학 때부터 탐구 개념 다지기를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일주일에는 공부를 몇 번 하는 게 제일 좋냐? 자, 이 종합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입니다. 사회탐구든 과학탐구든 탐구 과목은 암기가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공부하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아마 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잊어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주 3, 4회가 가장 바람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 과목은 크게 나누어서 총 4과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경제, 역사, 그 다음에 지리. 윤리는 있긴 있는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과목씩 끝내면은 안전하다. 한 달에 뭐 2~3과목씩 병행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다른 과목하고 병행하게 됐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한 달에 한 과목만 끝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이상 공부하면은 좋겠지만 일본어랑 영어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탐구는 뭐 6시간 공부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강의 듣고 뭐 스스로 책 보고 문제 풀고 하는 거 합쳐서 한 3시간 정도 투자하면은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마일스톤부터 먼저 볼 건데 자, 옆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후기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썼는데 정기 시험이 마지막인 친구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한 100점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나의 첫 번째 전기 시험에서는 15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후반부에 어려운 개념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9월에 한 이 정도 올라왔다고 하면은 이제 11월 마지막 시험, 뭐 전기 시험이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겠는데 거의 200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아가시는 게 바람직한 1년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15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기본 개념들, 반복되는 빈출 개념, 쉬운 개념들을 다 맞겠다. 어려운 개념, 처음 보는 개념들은 깔끔하게 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보시면 150점은 나옵니다. 충분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에서는 뭐 거의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잠복 개념들까지도 다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심화 개념까지 다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보시면은 180, 190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과에 너무 올인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다른 과목과 병행한다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 달 만에 종합 과목을 끝내야겠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종합 과목만 가지고 이제 입시를 치르는 대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 과목은 암기가 관건입니다. 단기간에 외웠다 하더라도 내가 시험 보는 날까지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장기적으로 꼭 공부해 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 초반에는요. 단일 과목, 자,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한 달에 한 과목 끝내는 것도 충분히 충분한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단일 과목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후반에는 뭐 하루에 동시에 2과목 공부한다든지 3과목 이런 식으로 후반에 4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세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종합 과목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옆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위에 한번 보시면 이제 세로축이 문제 단순, 문제 복잡, 가로축이 좁은 범위, 넓은 범위인데, 자, 이게 종합 과목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종합 과목은 뭐다? 범위는 넓지만, 범위가 넓은 것 치고는 문제가 매우 단순하다라는 게 핵심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넓은 범위인데 문제가 복잡한 게 수능의 통합사회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범위는 비교적 좁은데 선택 과목인데 문제가 복잡한 게 일본 학생들이 보는 공통 테스트. 한마디로 이제 일본 수능이 되겠죠. 이제 문제는 단순한데 좁은 범위에서 낸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시험은 사실 존재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성적의 변별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종합 과목은 포지션이 여기에 있다, 일사분면에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암기량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을 잘 짜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에 절대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이 4과목이나 되기 때문에 너무 하나에 꽂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가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변형은 매년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쌓아온 이해는 시험장에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일관되게 상승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도 빨리 가세요. 아, 내년부터 준비하겠다, 내후년부터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은 벌써 난이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루 빨리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경쟁해야 될 친구들은 한국 학생들이 아닙니다. 중국 14억 인구를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될 상대로 항상 생각을 하시고, 중국에서 유학생들이 밀려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가 상승한다고 제가 아까 약간 겁을 줬는데 이거는 문제 형태가 4지선다에서 5지선다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출제 범위를 좀 다양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로 설정을 해뒀는데 사실상 등장시키지 않았던 그 7할의 잠복 개념들을 서서히 깨우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종가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시험 문제에 이렇게 안 나온다니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박학다식해지는 좋은 기회라고 그냥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다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사상식을 배우는 계기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범위가 매우 넓음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의 개념에 꽂히지 마세요. 강약 조절에 꼭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종합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어떤 시험인지 설명회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던 간에 같은 한국인으로서, 같은 한국인 유학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한국 학생들이 좀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어요. 중국 학생들에게 밀리지 말고. 자, 그래서 설명을 여기까지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자, 그 밖에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자, 여기 이메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개인 사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상에 올라가게 될 유튜브,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기 때문에 자, 그곳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영상 다음에는 이제 저의 개인 커리큘럼 영상이 또 올라가게 될 건데, 혹시나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영상까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6학년도 이제 이제유 전기, 그 다음에 후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